데이터 파일 정리하느라고 시작이 좀 지연됐네요. 9월 14일이고요. 단톡방에 좀 전에 그 이미지 분류 마지막 예제용 데이터 파일을 배포했어요. 자, 그 파일을 이제 각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예제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17번에서 캐치 앤 독스까지 하고, 캐치 앤 독스까지는 이진 분류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항 분류, 이미지를 가지고 다항 분류하는 케이스를 18번을 하나 보고서 가위바위보 연습 문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린 이 파일은 18번 예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얘는 아무리 못해도 어제 가위바위보보다는 그래도 분류 결과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데이터 수가 6만 개니까. 자, 그리고 이 18번 파일은요, 기본적으로 어제 했었던 연습 문제 5번 파일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 차이 없다라는 건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정만 하면서 확인하려고 어제 했었던 연습 문제 5번 파일을 18번 파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자, 아직 저도 이제 콜앱에는 업로드를 안 해놨으니까 이제 복사된 파일을 이제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바로 구글 드라이브 제가 공유해드려서 바로바로 진행하고 계시긴 한데, 그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그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콜앱에 있던 것들 싹 다 내려받아서 이제 깃허브에 다시 올리고 가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열람하는 데는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 깃허브에다 안 올려주면은 지금 아파서 며칠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공유 안 되니까 내용을 하나도 못 볼 것 같아서 구글 드라이브 공유 안 돼도 깃허브에서 열람하라고 이제 거기다 올려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주피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콜앱으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요. 자, 이제 익숙하다 못해서 이제 슬슬 지루할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예제 이름은 마찬가지로 이제 CNN이고요. 그러니까 CNN이건 RNN이건 이제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 이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NN은 이미지 분류 전용이고요. RNN은 텍스트 분류 전용이에요. 사실 RNN은 요즘 안 쓰긴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CNN CPA10 이미지 분류 다항 분류죠. 자, 수정할 것들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갑시다. 패키지 참조는 바뀐 거 없을 거고요. 실행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늘 런타임부터 설정하시고, 헬퍼부터 올리시고, 괜히 한참 실행하다 나중에 발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불상사 겪지 마시고. 자, 런타임 인형 바꿀게요. GPU로 바꾸고요. 이게 보니까 그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GPU 타임 리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달면은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때나 점심 시간 때 웬만하면 꺼놓으세요. 브라우저를.
안 그러면은 한참 실습하다가 또 막히면은 또 애로사항이 크잖아요. 자, 헬퍼 파일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할게요. 자, 실행을 일단 임포트 부분 했고요. 자,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야 되죠.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 눌렀고요.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 누르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코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몇 번 써보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런타임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런타임은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고 어떤 런타임은 코드를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지금 그 T4하고 A백은 그냥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되는데 이 V백 GPU라고 하는 얘는 꼭 코드를 한번 건드려야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코드고 만약에 이 코드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라고 해도 콜앱이 자동으로 추가해 줄 거니까 이 코드 뭐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은 딱히 안 가지셔도 돼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압축 파일의 이 경로를 맞춰 주십시다. 파10.zip 이 압축 파일을 현재 이 워킹 디렉토리의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압축을 해제할 거죠. 자, 실행해서 이제 데이터 파일에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이 압축 해제되고 나면은 데이터 안에 이렇게 파일 이름이 폴더가 있고 이 안에 테스트와 트레인이라는 폴더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총 10개의 카테고리가 쭈루룩 있습니다. 테스트 셋, 트레인 셋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확인하려면은 요거는 예제마다 경로 구성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예제마다 여기 소스들은 조금씩 바뀌긴 해야 돼요. 자, 일단 그 압축 해제된 폴더 경로 베이스 dir은 패스.join에 extract dir 밑에 폴더가 지금 한 번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고 코드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로를 확인을 했고, 이 안에 테스트와 트레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용 이미지 폴더, 트레인 dir은 os.pass.join에 베이스 dir의 트레인, 그 다음에 검증용 이미지 폴더는 테스트 dir os.pass.join 베이스 dir의 테스트.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카테고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폴더나 붙잡고 그 안에 있는 항목이 뭐뭐 있는지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레이블링의 종류를 받아올 수 있겠죠. 아니면 리스트를 직접 적어, 이 폴더들을 내가 리스트를 직접 적어도 되고. 분류해야 할 항목의 종류는 폴더의 종류인 거죠. 자, 그래서 피처스는 os.listdir 트레인 dir 안에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자고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요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라벨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처들을 만들었으니까 어제 사용했었던 코드에서 이 피처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거는 필요 없어졌고요. 이 피처스를 반복 돌면서, 그러니까 이 종류마다 반복 돌면서 폴더 안에서 하나씩 이제 파일들을 5개씩 꺼내갖고 서브 플롯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os.pass.join에다 extract dir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extract dir이고 그걸 사용해서 test dir과 train dir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 w는 피처를 가지고 반복 돌고 있는 거니까 이 w는 이 카테고리 단어 하나씩이더라고요. 그럼 이 각각의 단어들을 덧붙여야 되는 폴더 위치는 extract dir이 아니라 test dir 혹은 train dir 중에 하나가 되어야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어제 했었던 코드 이대로 놓고 실행하면 출력되는 문자열이 이렇게 돼. 컨텐츠 밑에 데이터 밑에 비열, 뭐 오토모빌 이렇게 된다고요. 경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변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다들 초반에 뭐 그 코딩 테스트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더니만 요즘 코드는 제가 드리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느라고 그런 거 잘 안 따지더라고요, 다들. 제가 그 눈에 보이는데 별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거 얘기할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려드리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많이들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헤매요. 이 변수가 어디서 온 거고 이 변수를 왜 만들었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 이전에 코딩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코딩 기초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데이터 분석이야. 최근 2주 동안 그냥 코드 올려드리는 거 복붙 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이 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면접 보러 가면은 면접관들 보면 바로 티나요. 이 사람이 이거 알고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한 건지 바로 티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저녁에도 수업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반 친구들은 제가 지금 좀 강하게 트레이닝 코딩 기초부터 지금 제가 잡아주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들은 코딩 기초는 저하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반 친구들은 자료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걸 코드를 기턱 같은 걸로 원본을 안 주고요, 코드를 제가 다 스크린샷 떠서 줘요. 절대 못 뺏기게. 예. 못 박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코드 원본은 배포 안 하겠다고. 그것도 6개월 과정이거든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쁘진 않아도 다들 그 자기가 구상한 페이지 하나 정도는 만들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실력 늘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스파르타로 하드 트레이닝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본인을 좀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세요.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아, 이제 절반 넘었잖아요. 자, 어쨌건 이 코드를 그냥 쓰면은 경로가 안 맞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트레인 내지는 테스트, 요 하위에 있는 항목들을 뿌려야 되니까 트레인까지의 경로를 담고 있는 변수, 요거죠. 하나씩 다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베이스 dir. 변수 값이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출력부터 해보세요. 데이터 분석을 떠나서 순수하게 프로그래밍 자체로 봤을 때, 프로그래밍 실력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모르겠으면은 출력해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고 와요. 진짜 안 늘어요. 변수 값이, 이 변수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출력이라도 해보세요. 내용을 확인하면 거의 70% 이상은 그 의문점이 해소가 돼요. 귀찮아서 출력 안 하는 거면 인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다 출력하면은 이렇게 변수들이 쭉 나오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실행할 때도 이 변수 값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주피터 가동했을 때 좀 쉬운 예제 갖다 해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했을 때 여기 실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 변수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내가 만들어놨던 변수들이 밑에 촥 하고 떠요. 요걸로 이제 변수 값을 확인하면은 일일이 프린트를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일일이 프린트 하는 거는 나름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변수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콜앱 같은 경우는 요걸 거예요, 아마. 얘를 누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은 변수 값도 같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열려 있는 동안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닫아야지. 자, 여기서는 트레인 안에 있는 항목들을 볼게요. 그래서 os.path.join 걸 때 train dir을 걸어서 target dir을 만들어냅시다. 자, 이렇게 쪼르르륵 이제 그 테스트 폴더들이 검출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이 타겟 dir 안에 있는 항목들을 os.listdir로 가져와서 각 폴더 경로, 각 폴더별로 파일의 목록을 가져옴. 각 폴더별 파일의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플롯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5개씩 뽑아서 뿌려보자고요. 네, 어제랑 같은 루틴이죠. 그래서 서브 플롯을 1행 5열 만들고, 이미지 카운트, 어떤 폴더 안에 이제 이미지 카운트가 뭐다. 그리고 파일의 경로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열어서 제목으로는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 세팅해주고 이미지 출력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 플롯들 다 확인하면은 자,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네요. 자, 일단 이미지 겁나 조그맣죠? 자, 폴더별로 이미지가 지금 훈련용 데이터인데 5,000개씩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폴더들이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 뭐 개 사진도 있고, 이거는 고양이 사진 같네요. 이건 새 벌드라고 해서 새 사진이고. 자,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증강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는 훈련용하고 검증용이 애당초 폴더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멀쩡한 폴더 안에서 이렇게 스플릿을 걸 필요는 없죠. 대신에 훈련용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랑 테스트용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1개 만드는 경우와 2개 만드는 경우 구별하세요. 1개 만드는 경우는 애당초 폴더에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직접 쪼개야 되는 경우는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거고, 2개를 만드는 경우는 애당초 폴더에서 트레인용하고 테스트용이 나눠져 있는 경우.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2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1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을까? 진짜? 이미지 폴더 하나 채우기도 힘든데 2개나 채울 수 있어요? 그치, 하나로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지 파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쪼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하고 테스트 데이터 셋 나눠서 이렇게 쪼갰고요. 클래시즈는 아까 만들었었던 피처스 요거 주면 되죠. 요거 주면 돼요. 그리고 서브셋은 지금 안 들어가죠. 서브셋 파라미터는 내가 직접 쪼갤 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서브셋 파라미터는 하나의 폴더에서 내가 직접 분할할 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32에 32예요. 여기 타겟 사이즈 똑같이. 여기서 더 줄이면은 진짜 못 알아보니까 이거는 줄이지 마세요. 자, 이미지가 지금 5,000개나 돼 있으니까 배치 사이즈를 5개씩 쪼개면은 1,000개 묶음이 나올 거예요. 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미지 데이터 증강해 보죠. 아, extract dir을 주면 안 되는구나. train dir, test dir. 자, 5,000개 이미지, 10,000개 이미지. 이거를 5개씩 묶었으니까 5만 개. 5만 개를 5개씩 묶어서 10,000묶음. 10,000개를 5개씩 묶어서 2,000묶음. 자, 모델은 그냥 처음 썼던 거 요거 그냥 그대로 돌릴게요. 인풋 쉐이프만 32에 3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될 때 댄스충은 10개죠. 일단은 기본형을 잡아놓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잡고 돌려요. 하나만 잡고 돌린 다음에 성능 봐가면서 이제 늘리는 거지. 자, 이거 2개 층만 가볼까요? 자, 먼저 2개 층만 놓고 댄스 512부터 10개로 줄어들게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자, 여기는 소프트맥스. 자, 모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기 돌릴게요. 트레인 셋, 테스트 셋, 얼리 스타핑 걸어놓고 시작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놨고요. 자, 이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쉬어야지 뭐.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그 재현해 보시고요. 뭐가 됐건 간에 요거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처음 층을 쌀 때 일부러 좀 적게 쌓았어요. 그리고 학습은 이제 쭉 진행을 해서 498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네요. 자, 학습 결과 평가를 봤는데 사실 요거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훈련 정확도가 훈련하는 동안 88%였고 최종 검증 정확도가 70% 나왔다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근데 분류할 종류가 늘어날수록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랑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랑 정답률이 뭐가 더 높겠어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미 코드는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자, 모델.점 프로젝트한테 트레인셋을 주면은 이제 얘가 예측한 결과들을 쭉 뽑아내죠. 이거를 가지고 그 이미지 하나당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 소속될 확률을 주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인덱스 뽑으면은 이게 예측 결과라고 했어요. 자, 요 이후 코드들은 뭐 예전에 그 이미지 분류 초반, 그 다음에 로지스틱 하는 동안 이제 계속 했었던 코드들이라서 CNN 들어와서는 뭐 굳이 했던 거 또 할 필요 있을까 싶어서 뺐던 코드들인데, 자, 요것도 이제 어제 나왔던 거죠. 트레인셋의 인디케이터라고 확인을 해보면, 트레인셋의 인디케이터라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라벨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딕셔너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이름만 뽑고 싶다. 이름만 뽑고 싶다. 왜냐면은 예측치의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5라고 하면은 0, 1, 2, 3, 4, 5 프로그라는 거를 내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에서 키만 뽑아낸 리스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만 뽑아낸 거를 리스트로 만든 거죠. 파이썬 뭐 기초 코드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만 먼저 만들어냈고요. 트레인셋에서 어제까지는 넥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트레인셋이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 아니지. 자, 이 트레인셋이 우리가 이미지를 5개씩 묶은 게 1000세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개씩 묶여있는 그 리스트 같은 구조예요. 2차 리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5개씩 묶여있는 게 들어있는 리스트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nex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요거 꺼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꺼내주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그냥 0번째라고 접근하면은 요 5개 세트를 한꺼번에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또 2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img와 이미지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레이블 값이 같이 들어있어요. 레이블만 먼저 꺼내서 확인해보면 img는 그림 데이터일 테니까 출력을 안 했고요, 일부러.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 된 결과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0, 1, 2, 3, 4, 5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5번째 이미지라는 거고 그럼 이제 요 전체 리스트에서 인덱스 5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요 녀석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다른 코드는 다 어제랑 동일하고요. 어제는 여기에 .next라고 호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트레인셋에서 i번째를 그냥 바로 뽑아왔어요. 어차피 반복이야 5줄 도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들이 출력이 되는데, 자, 얘는 프로그, 얘는 트럭인데 프로그라고 예측했고요. 오토모빌인데 캣이라고 예측했고, 버드인데 트럭, 얘도 버드인데 트럭, 독인데 디얼. 굉장히 못 맞추고 있어요. 자, 일단 이미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훈련용 이미지에 대한 예측 결과 무작위 확인. 그냥 확인이라고 합시다. 자, 어느 정도로 못 맞추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요. 혼동행 영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trainset.labels 트레인셋은 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확인한 거죠. 이 레이블스라고 하는 값을 확인해 보면은 실제 전체에 대한 정답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드 리절트는 아까 만들어 놓은 예측 결과 값이죠. 그래서 실제 종속 변수와 예측 값을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한테 주면은 혼동행렬을 만들어 주죠. 요거 2개가 있으면은 이것들 이외에 그 우리가 헬퍼에다 만들어 놓은 각종 그 검증 지표 값들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혼동행렬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죠.
근데 이 혼동행렬이 숫자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대각선에 몰려 있어야지. 그래서 히트맵도 그려봤더니 어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분류 모델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려놨으니까 이거를 놓고 그럼 이제 여기를 튜닝을 하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늘려감에 따라서 점점 더 그 모델이 개선이 되느냐를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커널 사이즈를 한번 2로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32에서 커널 사이즈 똑같이 2로 줄이고요. 층을 하나 더 싸죠. 64로 하고요. 층을 하나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더요? 왜냐면 세개 층으로 했는데 그것도 별로야? 망했습니다. 128개. 자, 그럼 여기도 하나 늘려볼까요? 512, 256, 024.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 커널 사이즈는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 맞다. 점점 줄여야 되는데. 4, 3.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층. 여기도 1024로 늘렸어요. 자, 이제 다시 실행 한번 해보죠. 전체 다시 실행했어요. 이렇게 계속 튜닝을 해가면서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한 번 실행할 때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자, 층이 좀 더 복잡해진 거 알 수 있고요. 자, 열심히 돌고 있네요. 자, 한 번 이제 에폭이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한 번 진행하는데 69초가 걸렸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한 60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봤더니 에폭 10번쯤에서 이제 조기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층을 늘렸으니까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봤을 때 최장 20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중단할 거고요. 여기까지 코드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코드를 재현해 놓으세요.
이따가 결과 끝나면 결과 한번 다시 비교해보고 이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11시 45분쯤에 한번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할만하게 나왔어요.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아까랑 봤을 때 많이 이뻐졌죠. 그러니까 층을 쌓으면은 이제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최적의 거를 찾아가는 거고. 근데 정확도는 아직 조금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혼동행렬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아직도 좀 많이 못 맞추고 있긴 하네요. 자, 아직도 좀 많이 안 좋고요. 얘가 거의 대부분의 거를 지금 프로그로 오인을 해요. 개구리로. 자, 디어인데 개구리라고 했던 케이스가 지금 제일 많고 오토모빌 같은 경우는 트럭이라고 오인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는 에어플레인도 정답 맞춘 것보다 못 맞춘 게 더 높죠. 트럭 같은 경우에도 트럭을 496. 그래도 트럭은 트럭을 제일 많이 맞췄네. 쉽 같은 배 같은 경우도 배가 아니라 트럭이라고 오인한 경우가 더 많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층을 더 한 번 더 늘려 봤는데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더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원인을 이제 이미지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너무 알아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서 요거 자체로는 확실히 좀 판단이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또 그래프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이뻐졌기 때문에 층을 한 번 더 늘려본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128개에서 256까지 늘려보고요. 3.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값 주셔도 됩니다. 가로 3, 세로 3이면은 그냥 3 이렇게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씩 꽂히기 좀 귀찮다 싶으면은 값 하나씩 주세요. 4, 5. 스트라이드도 하나씩 줘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 번씩 하나씩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층을 하나 더 늘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 10여 분 정도 후에 결과 나오면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 돌아간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혼동 행렬을 봤는데 여전히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점심시간 동안 모델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무슨 모델 쌓는 코드가 처음에는 층을 계속 늘려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넣어주고 나머지에서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빼는 식으로 한번 넣어봤었어요. 왜냐면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그 계산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단순화시키는 거니까 그냥 딱 한 번만 노멀라이제이션을 넣는 걸로 바꿔봤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 번만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지금 요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번 빼고는 다 뺀 거기 때문에 속도가 아까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된 거고요. 전체 시간을 보면은 거의 3392초.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어떻게 해도 이 학습 모델은 썩 그렇게 개선이 되진 않네요. 그래프는 그나마 좀 이뻐졌는데, 예, 진짜로 혼동행렬을 그려보면은 썩 그렇게 뭐 이쁘게 잘 나오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원체 자체가. 그래서 요 예제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